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3일 낮 1시 10분입니다.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조선일보 오늘자에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야당이 인물 없다, 따옴표가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동래북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을 그래도 이렇게 좀 감싸주는 글이 참 드문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숭어이 가는 면이 많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자꾸 인물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정권 좌파 쪽에는 인물이 있나? 그게 무슨 인물이 있느냐? 요지는 좌파의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 있는 인물들이 더 낫다. 문제는 국민들의 선택이다. 이번 선거, 다음 선거에서 인물 보고 찍겠느냐? 아니면은 정권을 두고 찍겠느냐? 선택을 하라 하는 요지입니다. 보수 정당 노쇠하다고 인물 없다고 혀를 차면서 여당 권력 꼭두가시들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다. 4월 보선은 인물이 아니라 여냐, 야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몇 대목을 쪽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수 정당의 인물은 당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커야 한다. 특히 야당의 인물은 국민이 키웠고 국민이 만들어 주었다. 국민이 집권 세력을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요구할 때 그 흐름을 타고 등장한 신인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서 인물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물을 키우는데 본인이 커야 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국민이 인물 될 만한 사람, 즉 정권 교체를 이룰 만한 사람을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은 바로 그런 과정의 산물이다. 70년대 초 정통 보수 야당인 신민당에서 김영삼 당시 46살, 김영삼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 김대중 48, 이철성 49세와 함께 당의 청년화에 성공했다.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김종필까지 이 40대 기수론에 편성하면서 한국 정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당시 야당의 총재인 유진사는 이들을 가리켜 정치적 미성년자로 혹평하고 구상유치, 아직 젖비린내 나는 사람이라고 악담을 했지만 한국의 정치 40대는 훗날 2명의 대통령과 1명의 총리를 배출했다. 지금 야당에는 이런 분위기가 없다. 당에도 없고 국민에게도 비난과 비판은 있지만 격려는 없다.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뼈아픈 지적입니다. 국민들이 야당, 국민의힘 비판만 하지 격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물을 키워주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야당에 사람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당의 인물은 언급한 기억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좋은 인물이 많고 또 야당보다 낫다는 의미인가? 본래 여당의 인물들은 권력으로 인해 큰 사람들이다. 아니면 좌파 운동한 경력의 소유자들이다. 권력에 아부하고 또 좌파에 헌신해서 얻은 결과다. 그래서 그들에게 깜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야당의 인물 부재에는 혀를 차면서도 여당의 권력 꼭두가시들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야당의 인물 부재론이 야당을 흠잡기 위한 음모론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리 있지만은 이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불과 4년 전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잃고 정권마저 빼앗긴 야당은 나락에 떨어졌다. 그 4년의 기간에 야당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좌파 집권 세력의 집요하고도 난폭한 탄압과 압박과 선전선동이 있었다. 지난 4.15 선거에서는 참패했다. 웬만하면 벌써 죽었거나 겨우 명맥만을 유지했을 텐데 그래도 국민의힘은 살아남아 이번 보궐선거에서 집권 세력을 향해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 그만하면은 마냥 타박만 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되면서 집권 세력 내부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사라져도 권력은 내놓을 수 없다는 운동권 좌파 핵심들이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딴살림을 차리는 분위기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소동으로 그것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들이 보궐선거에 올인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그래서 결국 정치적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이겨 정권 재창출이 가능해지면은 내부의 고발과 반발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일 것이고, 선거에서 지면은 여기저기서 휘슬이 울리고 정권의 추락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 재임 기간이 1년 남짓인 단체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인물이 주제가 될 수도 없다. 민주당이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그것뿐이다. 이번 선거는 문 정권의 운명뿐 아니라 좌파 정권에 주는 국민의 경고라는 점에 결정적 의미가 있다. 여기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이기느냐, 여기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야권이 단결을 한다는 그런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서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경선에서 결정된 후보 사이의 단일화를 통해서 최종 후보가 선택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이기느냐, 야권이 이기느냐, 그것으로 결정하는 거지 인물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마지막 이 장이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물이 없다는 데 대해서 우리 김대중 주필은 아주 일관되게 지금 야권에 있는 인물 그 누구도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등등 이런 여권 인물보다는 낫다 라고 항상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말도 옳지요. 지금 좌파 정권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적극적으로 허물려는 사람들이니까 그 진영에 있는 거기서 양심선언하고 뛰쳐나오는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집합 개념으로서 거기서 날고 기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헌법 입장에서는, 국가 이익 입장에서는 인물로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 야권에 있는 인물들을 대통령감으로, 서울시장감으로 키워야 될 국민적 의무가 있다는 거죠. 비판만 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면은 이건 아무도 남는 게 없다. 그럼 국민들은 잘못한 게 없느냐? 왜 국민들은 인물을 키우지 못했느냐? 국민들에게 주는 일종의 질문입니다. 인물 없다고는 계속 푸념만 계속 하지 말고 인물을 키워라. 물론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려면 두 손바닥이 만나야 되듯이 국민의힘 또는 야권 안에서도 권력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국민이 지지를 할 것인데, 그런 사람이 설사 없더라도 캐내어서라도 인물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어디냐? 그게 딱 문재인 수준이다. 바꾸려면은 국민들이 각성해가지고 더 좋은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는 김대중 전 주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